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앞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다가 잠시 멈췄던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 상황이고요.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결심 나왔죠. 이미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인가요?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형이 검찰이 한 거고 그러면 배심원단이 회의를 하나요? 네. 아니 그게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 최후 변론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그걸 다 들은 배심원단이 네, 뭔가 의견을 모으고 저녁 먹고 이제 의견을 모으는데 이게 지금 세 가지 쟁점이에요. 하나는 김성태 씨가 쪼개기 후원을 2억 원 정도를 이제 했어요. 예. 근데 그 2억 원 정도를 이 김성태 씨가 할 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를 위해서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간 건데 김성태 씨가 지난번에 재판에 나와가지고는 그렇지 않다. 그냥 내가 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이제 부합되는 말을 안 해줬고 그때 이강일 의원도 검찰의 기소는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었고, 네. 근데 방용철 씨는 또 나와가지고 검찰의 기소가 맞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배심원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그때 수해났었을 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 구형. 500만 원이요? 3천만 원이요. 네. 예, 바로 잡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에서 구형한 내용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그때 묘목을 소나무 이제 금송이라고 하는 소나무를 그때 보내줬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보내면서 이제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왜 그랬느냐? 금송이라고 하는 게 되게 비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금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짜리를 경기도에서 얼마짜리를 보냈냐면은 그때 한 구루당 2,000원, 비싼 건 8,000원 이제 이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보내주셨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통일부하고 이제 이 관련 부처에서 나와가지고 공문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못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북한이 물건을 못 보내게 그렇죠. 되잖아요.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내게끔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 나와서 공무원들이 그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물품이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은 5년만 키우면 이거 한 구리에 1,000만 원도 넘는 게 되는데 이걸 보내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가 북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왜냐하면 보내기로 얘기됐던 건 묘목이었는데 이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으니까 검찰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뇌물로 이제 일부러 이제 북한에다가 잘 보이려고 돈을 쓴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단가가 세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배심원들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봐야 되고, 예. 이제 연어하고 술 같은 걸 마시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가 이제 이번에 또 위증과 관련해서 그렇죠. 거짓말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들어간 건데. 그거가 관련해서 이미 현장 검증도 했고 실제 그 연어 술 파티가 열렸다고 하는 영상 녹화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봤고 그 안에서 그런 걸 먹는다고 해도 술이 아닌 예를 들면 이런 생수병에다가 이제 생수병에 소주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생수인지 사실 소주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 교도소에 있던 죄수분이 나오셔가지고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되게 우리 이 구치소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술 먹었다는 말을 해서 우리들이 모두 깜짝 놀랐고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계속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술 냄새가 뭐 어쩌고 했는데 그 술 냄새는 안 나는 것
그러니까 술 냄새는 원래 이렇게 이 정도 해도 안 난대요. 이렇게 먹어도. 근데 어쨌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가 술을 따라줬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은 박상영 검사도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그분의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또 한 거예요.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이게 뭐 기사가 몇 개 나왔던데 진술 세미나 그건 망상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증인석에서 했던 얘기가 있고 나중에는 방청석에 앉아서도 막 말을 했다면서.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말을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가 어제는 또 괜히 나타나가지고 어허. 난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 나 거짓말 탐지기 또 조사 받게끔 해달라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이화영 씨는 받아가지고 이게 진실 반응이 나왔는데 그렇죠. 김성태랑 또 박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있는데 이 사람들 받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화영 것만 이제 진실 반응이 났고 대검찰청에서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 박상용 검사가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너무 억울하다. 나 진실 거짓말 너무 탐지기 이상한데. 반응을 받게 해달라. 막 이래가지고 또 어제 끌었던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는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 중에 하는 건데 재판 과정 중에 뒤늦게 하겠다는 게 어, 무용하다는 어, 어, 걸 어. 그 누구보다 잘할 만한 사람이 그런 소란을 피운다는 건 너무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배심원들이 듣고 뭐라고 판단을 해줄지 이게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고 이제 저녁 먹고 와서 배심원들이 회의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텐데 배심원들이 12명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7명은 진짜 배심원이고 5명은 예비 배심원이에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5명은 집에 가라 그래요. 밥 먹고 나서. 본인은 몰라요? 네, 본인은 얘기인 걸? 몰라요. 아, 우리도 우리도 논의에는 몰라요. 같이 참여를 하는구나. 네, 왜냐면 처음에 배심원들 몇 분이 예비라고 하는 거를 표를 다 뽑아놨어요. 근데 그걸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판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보지 않고 그냥 넣어놨기 때문에. 그럼 저녁 먹은 후에 그걸 까보는 거군요. 그걸 이제 까보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1번, 3번, 5번, 7번이 뭐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집에 가야 돼. 그럼 열흘 그- 내내 고생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은 판결에 반영이 안 안 되는 돼, 거군요. 평의에 안 아예 돼요. 참여를 못 하는구나. 오. 근데 그렇게 야, 하는 이거 이유가 쇠법이네. 있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폭이 뭡니까? 세폭이 아니, 진행자가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한 뭐 9명, 11명까지 원래는 배심원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효율성을 위해서 판사가 이제 그 결정을 해요. 이 배심 재판에서는 7명이 배심원입니다. 이렇게. 근데 왜 5명을 만들어 놨냐면 일부러 많이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열흘이나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열흘 하다가 누구는 갑자기 다쳐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예, 이제 이런 그래서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통상보다 달리 어. 하는구나. 야 이거 결론이 뭐 언론에 나오는 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나온다라는 너무 기대가 얘기들이 되는데?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기일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해서 맞아요. 하는 거죠. 그냥 예. 정확하니까. 근데 제가 뉴스 보다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이 박상용이라는 사람이 이번엔 증인 선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예. 했어요. 증인 선서를 하고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좀 이상한 게 많아요. 그 자기가 계속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피고냐? 난 아, 증인으로 질문을 왔는데 받으니까? 어머, 피고는 증인은 질문을 받는 사람인데 이화영이다. 검사 비위에 대해서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 뭔가 재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보기엔 말씀하셨지만 멘탈이 좀 나간 좀 것 같아요. 조급해. 16일 날은 증인으로 증인석에 왔고 어제 17일 날은 그게 없는데 그냥 그냥 법정에 얼굴에서 너무 나타나가지고 이상하네요. 일종의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원래 어제는 이 배심 재판은 추첨을 해가지고 추천권을 가진 방청인만 그랬구나. 들어올 수 그렇죠. 있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난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야. 참나.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답답하다 그러게 그러면서 멘탈적으로 기회를 되게 달라. 불안해 보이네. 그러니까 되게 예.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보다. 어찌됐건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재판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보이세요? 아니 이거 함부로 이렇게 막 뭐라고 아니, 말할 그러니까 거 분위기라는 없고 게 있어요. 우리의 분위기는 배심원들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현장 검증도 잘했고 실제 그 당시에 검사도 아까 진술 세미나가 있을 수 없다 막 그랬잖아요 박상용은. 근데 거기 있던 3명의 이 검사 공판 검사로 들어온 수사 검사들이 사실 이제 공판 검사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사 검사들이 다 그때 지나면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허. 근데 이 검사들도 그 진술 세미나 관련해 가지고는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았었어요? 그때 뭐 먹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외부 음식 반입됐었고 외부 음식이 반입되는지에 대해서 검사들한테 내가 물어봤었고 검사들이 그러면 이 검찰청 안에 있는 매점에서 사다가 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 이래요. 예. 근데 박상용 검사는 외부 음식 반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막 그런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 그럼 벌써 박상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이 다 안 맞는데 검사들은 여기서 약간 질문이나 이런 거 혹은 뭐 자기가 설명할 때 좀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검사들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대는 이게 정말 판단 제대로만 해주시면 그리고 되게 열의에 넘쳐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좀
무죄 나오거나 공소 기각 나오거나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결론을 봐야죠. 아무튼 이 배심원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제가 오늘 아침엔가 그 빨간 아재 박효석 기자 그 그런데 맨날 들어오죠. SNS를 봤는데 이 재판에 계속해서 참여를 했다고 그렇구나.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단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낯이 익는 분들이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법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대요. 9시 반부터 시작이고 밤 11시에 끝나기도 하고 9시에 끝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늦게 끝났는데 오늘 아침 일찍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저분들이 잘해줄 것 같다 그런 기운을 느꼈다 뭐 이런 SNS 글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사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법정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배심원단의 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나면 이건 뭐 검찰은 빼박인 거 그 아니에요. 여파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사실. 거죠. 진짜 조작이라는 내용, 진술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기존의 재판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지탄받을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재판이 아니라 수사를. 그렇죠. 예. 아, 수사 과정에서 뭐 정파적인 어떤 이유가 됐건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건 공정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 자, 그 외에 이 내용들 중에 몇 개 재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관련돼서 경찰에서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게 송치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로부터 금품받은 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경찰의 입장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이거 왜 갖다 주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예. 원래 배우자는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게 청탁금지법에 있으니까 과거에 선례를 보더라도 이건 당연하지만 고위직에 있는 배우자를 보고 준 거다 해서 그 배우자한테 죄책을 넘기고 그걸 수사해야 되는데 완전 성역처럼 면죄부를 줘놓고선 지금 수사하는 거 그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예, 여기에 아까 우리가 보안 수사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검찰이 윤석열 부부의 이 해군 선상 파티 의혹 관련해서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 파티에 개입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다금발이. 예, 요게 증거 불충분인데 불송치했는데 재수사를 맞아요.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거 불충분 불송치인데 재수하라는 건 니네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기소 쪽으로 좀 네. 기울어 있다 이런 검찰에서. 거지. 검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김건희가 직접 가담하거나 직접 지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시킨 것이 정확히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좀 찾아내라 경찰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실제 경찰이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그 파티가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게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하게 좀 벌어졌잖아요. 맞아, 그렇게 노래방 되게 너무 미친 막 사람들처럼 하고. 열심히 이제 했잖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지 김건희가. 음. 왜냐면은 그 김성훈인가 그 사람이 뭐 알아서 했다는 뭐 식으로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근데 만약에 김건희가 한마디를 한 게 있으면 그걸 보고서 나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 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예. 여기 오늘 그 재판 결과 나온 게 하나, 김용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 이른바 그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보사 명단을 이제 누설한 혐의로 네. 기소가 됐잖아요. 여기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1심이긴 합니다만, 예, 징역 3년에 선고됐다는 건 이건 완벽하게 유죄이고 인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수사단이라는 걸 꾸리려고 했던 것도 맞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정보사의 기밀을 군사 기밀을 누출했다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란 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사 명단 관련해서 뭐 저 연관성들이 아직 다 입증되지가 않았어요. 1차 특검에서 그냥 넘겨갖고 예를 들어 그렇죠. 노상원이 예. 왜 오비를 관리했는지 뭐 예. 이런 부분들이나 왜 출동했는지 출동했다가 뭐 며칠 대기하다 어디로 간 건지 뭐 이런 부분들 다 안 나왔어요 지금. HDI 우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들의 임무는 뭐 예를 들어서 며칠 지났다 시간 다 됐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몰라요. 거죠. 맞아, 네. 그 실체를. 그 재판이 지금 뭐 여러 재판들이 있는데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9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인데 국민의힘 7월 잔인할 거다 망할 거다 이런 얘기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2일 날 오세훈 시장 명태균 관련된 선고가 있고 네. 근데 지금 실형 선고 실형 구형이 됐기 때문에 100만 원만 넘어가면 직이 날아가는 맞아,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27일 날 윤석열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데 이미 거기서 건진법사를 만나고 몰랐다라고 했는데 만났고 뭐 도이치 관련된 주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이익이 본인이 없어요. 법정에서 네. 뒤집었잖아요.
알았잖아요. 네. 건진법사 알았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나오는 건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그러면 400억 상당의 그 돈을 그렇죠. 토해내야 국민의힘의 되잖아. 돈. 게다가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번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예. 건데 그게 만약에 유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거 관련해서 피선거권도 물론 박탈이 되지만 돈도 그 뱉어야죠. 돈도 예. 뱉어내야 돼요. 자기가 보전받았던 그 비용을 자기가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이번 6.3 선거가 아니라 그 전 선거에 그전 대한 선거.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지금 앞으로 7월달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돈잔치가 거죠. 벌어지겠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많은 오늘 뭐 마찬가지지만 뉴스다이브에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유죄이면 틀림이 없을 것인데 그 벌금 100만 원 그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죄라면 벌금 100만 원보다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죄가 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 지난번 재판부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판결들이 나왔던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들은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명태균도 부인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직접 그런 거 해달라고 말했다는 그 내용도 없었고 내지는 제가 보기엔 있었는데도 이제 재판부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명태균 씨가 있다고 자기가 막 주장하고 있고 김한정 씨도 맞다고 말하고 있고 김영선 전 의원도 맞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3,300만 원 대납한 게 다 계좌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고현진 평론가가 헷갈린 거예요. 벌금 관련. 3,300.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말하는 바람. 그럴 수.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렇구나. 1년 그래서 뭐 법조계의 전망도 1년 1년 6개월 구형인데 이게 유죄 인정이 되면 벌금으로 떨어지더라도 몇 천만 원이지. 그렇죠. 2천만 원이나 100만 원 언더로 갈 수가 아니 그게 없어요.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겠지라고 이제 얘기를 뭐 갑자기 하는 거고. 99만 원 이렇게 하지는 않을 하진 거다. 않는다. 그러니까 야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겠냐? 그 무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무슨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 이번에 선거에 당선됐다는 게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야 되겠습니까? 네, 나는 맞습니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외적인 거니까요. 그건.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 보다가 김한 기자가 오늘 방송하니까 이걸 갖고 왔는데 네. 임기 만료를 앞둔 종로구청장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인가.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겨레 20에서 보도했던 세운 4구역 관련된 얘기인데 이번에 종로구청장이 기존에 국민의힘 정문헌 구청장에서 이번에 민주당의 유찬종 당선인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게 7월 1일자로 바뀝니다. 네. 지금 6월 19일이고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지금 임기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 정문헌이라는 현 구청장이 세운 4구역 재개발 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뭐 정책 알박기, 개발 알박기를 그러네요. 하고 떠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조치를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이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 허가가 임기 중에 날 수 있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법적 효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구청장이 지금 입장을 이미 밝혔어요. 난 이거 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하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국토부랑 국가유산청이 내렸던 행정명령이 있어요. 이거 영향평가 나오기 전에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거를 어기고 이걸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국토부가 나서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봐야 되는. 이거는 그러니까 꼬장 아니냐고 내 말은. 그렇죠. 깽판이고. 네. 유정복 인천시장도 고급 표현이 있었네. 깽판. 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금 임기 다 돼가지고 자기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뭐 여기저기 임명을 알박기 하고 있다는 거 인사. 아니에요. 알박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박찬대 당선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그건 양심이 아니죠. 예. 자기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인천은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훈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진짜 없는. 너무 어이가 없어. 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월드컵에서 축구를 이겼으면 주말도 그냥 기분 좋게 쭉 가는 건데 오늘 아무튼 뉴스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뭐 여기저기 소나기 소식, 비 소식도 있던데 오늘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노장관과 함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